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패스 코리아에서 관세사 2차 시험 과목 중 무역실무 강사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공부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2021년도 그 관세사 시험이 6월 26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12월 26일이기 때문에 관세사 시험이 지금 2차 시험이 6개월이 남아있어요. 6개월. 그래서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특히 우리 1차 시험까지도 같이 준비하는 동차생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런 분들은 시간이 더 빨리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회독수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잘 해왔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시험 접수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너무 이제 그 관세사 시험에 공부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가 이 접수라고 하는 것들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이렇게 별개로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접수를 놓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린 접수를 해야 시험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접수 기간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추가 접수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미리 잘 챙기셔서 접수도 꼭 잘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 지금 이제 12월 이제 1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1월부터 우리가 6월 26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시고 뭐 심화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이제 다들 이제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의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시기가 왔어요. 물론 이제 다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강사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다독을 다 하실 테지만 다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차피 뭐 코로나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내가 모의고사를 칠 수도 없고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실제 시험 현장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 날을 계속해서 매주 연습을 해가는 기간인데 사실상 이제 관세사 시험의 합격자들을 보면은 거의 모의고사를 치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공부했다라는 수험생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모의고사를 어느 학원에서든 다 들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한 학생들이 준비를 한 수험생들이 합격을 했고 그만큼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까 말까 선택하는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디서 들을 것인가, 어디서 모의고사를 준비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왜냐,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본인이 머릿속에 지금 열심히 집어넣는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이 어떠냐면, 논술 시험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점수를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바로 내가 얼마큼 공부했느냐, 결국에는 이제 출력, 내가 공부를 해내는 것도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출력을 해내는 능력도 굉장히 그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이패스 코리아에서는 모의고사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4교시에 위치를 하고 있죠. 네, 4교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물론 4교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4교시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시험에서 긴장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시험
이 시험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까봐 일단 두렵고, 그리고 내가 아는 문제라도 내가 목차가 기억나지 않을까봐 그러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는 긴장의 끈을 이제 놓을 수 없다가 이제 마지막 시험 과목이죠. 무역실무 시간에 문제를 일단은 받습니다. 문제지가 먼저 나눠지고, 그 문제지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의 합격의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일단은 왜냐면 충분히 내가 자신 있게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단 문제를 보면은 그 목차가 떠올립니다. 일단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가 가려지고,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답안을 문제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목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교시의 그 마지막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아는 문제와 내가 알고 있는 목차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답안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신나게 즐겁게 답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합격하던, 물론 오래전에 저는 합격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마지막 시간에 문제지를 받고 답안을 쓰기도 전에 이미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가져. 왜냐면 1교시, 2교시, 3교시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답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4교시에서만 제발 내가 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 문제지를 보고 마지막 종이 울리는 순간까지 굉장히 답안을 열심히 써 내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무역실무 과목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무역실무 과목을 신나게 답안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올해 시험 2020년도에 무역실무 과목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합격자 발표가 지금 모두 다 났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무역실무 과목은 굉장히 과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 시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과락률이 가장 낮습니다. 기존에 7, 80% 가량 됐던 것이 5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배점을 굉장히 높게 받았다. 그 이유는 올해의 문제가 사실 이제 관세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8대 전문직 자격 시험 중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한 그러한 시험이었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암기를 요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 배점 자체도 명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올해 우리가 그 합격자 수가 심지어 145명까지 나온 이유도 그런 문제 유형에도 영향이 있다.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8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6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 인원 90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이 90명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들을 어떤 절대 평가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점수를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60점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상대평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60점, 평균 60점을 넘는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럼 내년에도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냐. 아마 이렇게 합격자 수를 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라던가 아니면 채점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이 어떠할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사실 관세사 시험에서는 추측하는 것이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어렵게 나오건 혹은 올해와 같이 이렇게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 암기식의 문제가 나오던 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는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소한 답안을 잘 쓸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관세사 2차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우리가 준비하는 6개월 후에 이 시험에 대해서 모의고사의 방향 또한 이런 것 트렌드를 참고해서 제가 기출문제와 앞으로의 예상 문제를 잘 조합을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당연히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의고사를 왜 해야 하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일단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시험 현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부적인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내가 집에서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험장에서 일단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책상의 높이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뭐 가끔 답안을 쓰다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리를 떤다거나 습관적으로 소음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같이 내가 답안을 쓰다 보면 시험 현장에서 당시 그런 것들을 겪기 이전에 미리 학원에서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지금은 코로나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당장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모의고사 필요 없다라고 할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머릿속에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그 입력한 내용들을 출력하는 나의 능력을 확인을 해보는 거죠. 머릿속에 단순히 넣는 거 이외에도 내가 답안을 써내는 것. 당연히 그 주어진 시간이 없이 충분히 시간이 많다면 글씨체도 이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목차 또한 굉장히 완성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80분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이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답안을 완성해내는 나의 능력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평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년도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에 비하여 나의 답안이 월등히 우월하다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답안의 능력 정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등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등수를 보면서 혹은 채점평을 통해서 아니면 전반적인 채점편을 참고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면은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월등하다 하면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던 공부 방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해내놓은 나의 답안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답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채점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의 진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회독수를 충분히 늘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번 주에 있는 나의 모의고사에서 내가 답안을 잘 써서 내가 그 채점편을 좋게 받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러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회독수를 높이고 공부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곳에서 모의고사를 들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수험생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들어야 모의고사를 해야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이제 모의고사 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실제 합격의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내가 뭐 지금 상위권이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위권이라고 해서 나는 올해 시험이 글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내가 성적을 좀 더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들로 사용을 하지 이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모의고사로 내가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쓴 답안이 단순히 써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강사들마다 다르고 학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뭐 그런 모의고사 수강생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실제 채점을 강사분이 직접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격자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답안을 이렇게 채점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직접 제가
답안지 하나하나 채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채점편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채점편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답안들이 나왔고 어떤 유형의 답안이 써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의 그 답하는 스타일은 어떠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개개인이 사용하시는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문제 유형에 있어서도 앞으로 2021년도에 그 올해 출제 유형을 반영을 해서 그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그 문제를 제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출제 범위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제시할 때에도 처음에는 전체 범위 중에서 4분의 1 범위를 가지고서는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다가,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범위를 늘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량이 좀 더 늘어나줘야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개월에 가서는 전체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의고사 시간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간에 있어서 채점평 이외에도 강평을 할 때에도 단순히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답안만 단순히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하여 알아둘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너무 이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이 코로나 관련해서 모의고사를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시간을 실제 시험이랑 동일하게 과목의 순서와 그 다음에 그 시간의 배분 자체를 명확하게 해서 실제 그 우리가 이제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실제 시험이라고 계속 암시를 하시고 해야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6문제를 풀더라도 우리가 그 주어진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스스로 이것을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답안을 쓰시다 보면은 이제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서 2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한 4월, 5월쯤 됐을 때 나의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하실 때도 그러한 실제 시험장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외부에서 이제 조금 더 방해를 받지 않는 그 환경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집중을 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은 2021년에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